이 책에서 저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35 챕터였는데 페이지로는 69페이지였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 라는 그 반어법적 표현이 저는 약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화두를 딱 던졌네 싶기도 했었고 재밌었는데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로마는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형제들이 이것이 로마다 라고 선언하자 로마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루어졌지만 불안했다. 이후 시스템을 개선하고 로마라는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반복적인 노력을 쏟았다. 로마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철학으로 그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로마는 더 나아졌다. 더 나아질 뿐 완성된 것이 아니다. 주장점이 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스타트업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비즈니스건 어떤 그 전략이든 딱 완성된 상태에서 세상에 나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경험이 많은데 그 뭐 초보 전략가들이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굉장히 세팅된 형태가 아니면 뭔가 런칭을 하거나 시작하는 걸 불안해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선언을 하고 나면 조직이 그쪽으로 따라오는 힘도 좀 생기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전략을 짜게 되면은 마치 이제 그 로봇 조립하는 것처럼 그렇죠. 혹은 이렇게 옛날에 레고 같은 거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설계도가 있고 레고 부품이 다 조각조각 있잖아요. 그걸 설계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딱딱딱딱 그 위치에 딱 하면 정확하게 이제 뭐 내가 성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면 성이 나중에 딱 생기잖아요. 하나의 빈틈도 없이. 근데 기존 전략을 짜는 그런 이 업무 접근법은 그렇게 굉장히 레고처럼 복잡하기도 했고 근데 만들고 나면 또 굉장히 하나의 빈틈도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철벽 옹성을 쌓게끔 그렇게 고도화됐었는데 그거를 다 좀 무너뜨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하얀 종이 위에다가 내가 쌓고 싶은 성을 예쁘게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게 오히려 세스 고딘의 접근법에 좀 가까운 것 같고요. 딱 자르기 어려운 그런 어떤 불명확하고 계속 그 데일리로 바뀌는 이를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다 존재하고 그게 실제로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오히려 그 본인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로 저는 좀 해석이 됐습니다. 과거에 복잡하고 기계적인 전략 접근법에서 이렇게 좀 더 유연하고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고 좀 더 심플하지만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생각해야 되는 이런 접근법으로 바뀌는 게 왜 더 유리해졌을까요? 그거를 이해하면 아마 좀 더 이 책에 마음을 열고 그 새로운 접근법을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과거 접근법으로 그 전략을 배워서 수십 년간 일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몇 년간 시대가 바뀌는 걸 보면서 진심으로 세스 고딘의 이 접근법이 맞고 앞으로 미래에는 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진심으로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스마트해져서 그런 이제 그 허울 좋은 어떤 전략적 프레임워크나 약간 이런 그냥 괜히 있어 보이게 하려고 거창하게 만든 여러 복잡한 것들을 간파해서 그걸 꿰뚫어서 그래서 결국은 뭐야 라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 결론을 명확하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 고객과 그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가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그 기존 전략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업 분석을 한다 그래도 그 스트렝스 위크니스만 해도 예를 들면 내 강점 약점을 어떻게 정의할 거야 하면 그치, 보통 경쟁사가 있어요, 경쟁사 대비로 상대적으로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 평가가 별로 의미가 없는 일단 게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사 자체가 기존에 이제 인더스트리에 푹 빠져서 우리 지금 3등인데 그러면 3등인 그 회사는 1, 2등을 바라보고 이제 그동안 경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더스트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다른 다이내믹이 외부에 또 이제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작게 그 내 밑에 있어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어떤 신흥 강자가 갑자기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 2년 안에
내 목적까지 차오를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경쟁 다이내믹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스펙트럼보다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수학을 할 수가 없어. 네,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직도 대학에서는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양적인 어떤 소양은 될 수 있는데, 실제 비즈니스 플랜을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템플릿을 기계적으로 채우는 거에 머무르면 이제 좀 큰일 나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전략으로 너무 이제 분석적으로 머리 아프게 머리를 다 두뇌를 조직적으로 역량을 거기다 많이 쓰고 보고서 많이 만들고 막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많이 쓰게 되면은 남은 에너지가 많이 안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진짜로 써야 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고객을 좀 더 공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모셔널한 쪽, 그리고 좀 더 창의적으로 경쟁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발상을 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비티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 전략은 최대한 간단하고 가볍게 생각을 하되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굉장히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간단하게 딱 만들어라. 하지만 그건 굉장히 명확하고 명쾌하고 그래야 된다. 반대급부적으로 그 에너지를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써라라는 그런 쪽으로 저는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